안녕하세요. 오늘 또 수업이 시작됐네요. 오늘 뭐 저한테 특별히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네, 질문해 주십시오. 제 친구 경험담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제 물어봐 달라고 해서 이제 전세랑 월세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보증금을 날려 먹는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. 뭐 월세 같은 경우는 뭐 1,000원, 2,000만 원이지만 뭐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 4, 5년씩 모아서 마련한 건데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냐, 말도 되게 어렵고 해서 내 집 마련 전에 내 보증금을 잘 지키는 방법, 오늘 이걸 소개해 주세요. 전세를 들어갈 때 과연 내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,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알아도 되거든요. 내가 들어갈 때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이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내 전세보증금을 다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전입신고를 그 집에 권리가 생기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증금의 이 운명이 바뀌거든요. 근데 이거를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라도 드려야 되거든요. 물론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가 나가거든요. 이게 뭐 0.12% 수준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수준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가 이 전세보증,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모르고 뭐 사실은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좀 지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전세 계약하기 전에 근저당권 이걸 살펴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? 이 집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룸이 20개인 다가구 원룸 이런 주택들이 많잖아요. 자, 20개인 주택에 2천만 원씩 20개 룸에 살고 있다. 이 사람들은 다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잖아요. 그러면은 20개 2천만 원이면은 4억 원입니다. 그런데 이 집이 얼마에 팔렸느냐? 4억에 낙찰이 됐다. 그런데 배당을 다 받지 못해. 왜?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소액임차인의 배당금은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4억에 낙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까지? 2억 원 범위 내에서 20명이 안분 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20명이니까 얼마씩 1,000만 원씩 분이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1,000만 원 내 보증금은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내가 전셋집 들어갈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? 그 갑구나 을구 등기부 등본상에 아무것도 권리관계가 없어야 돼요. 그러면은 이 집이 경매를 당하든 이 집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든 내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, 내가 전입신고하는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전입신고 날짜와 근저당권 날짜가,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같을 수가 있어요. 오늘이 3월 11일인가요? 오늘 3월 11일, 3월 11일 이게 같은 날짜. 전입신고하는 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경매에 들어갔을 때요, 이 순위는 11일 날 이 효력은 0시에 나타납니다. 밤 0시 새벽. 이거는 이 날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위가 근저당권에 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. 동시에 같은 날짜 하면은.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그거를 다짐을 받고 써야 돼요. 근저당권이나 이런 거 설정 계약은 취소하는 걸로 한다. 해약하는 걸로 한다. 이런 조건을 특약사항에 달고 계약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 집주인들이 아예 나서서 전세 보증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는데, 전세 가격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보험을 내가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전세 보증보험을 세입자 부담이 아닌 집주인이,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.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집주인이 들어주면은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그 날짜에 확정일자를 맞춰놓으면은, 이 확정일자 이거를 맞춰놓으면은 내가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
내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법원에서 전세금을 먼저 배당받고 나간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안 받아놨다. 그러면은 이 전세금은 매수인한테 받는다라는 거예요. 집을 사오는 사람한테, 법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세입자는 자, 이거를 받으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. 내가 법원에 가서 받을지, 내가 경락받은, 낙찰받은 사람 매수인한테 전세금을 받을지.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이걸 받아놓는 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받아놓을 수 있으면 받아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. 전입신고만 해놓으면은 언제까지? 경매 개시결정 이전까지 전입신고만 해놓으면은 내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들어가는 집은 이제 원룸이나 뭐 다세대 이러다 보니까 순순히 또 이렇게 뭐 건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,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보증금이 다 합치면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그런 집밖에 없잖아요. 그걸 어떻게 할까요? 그래서 이제 요거를 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2천만 원, 3천만 원짜리 원룸 주택에 들어갈 때는 전세보증 보험에 우리가 가입하고 들어가는 게 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은 이제 임대인들이 월세를 놓으려고 집에 근저당이나 이런 권리관계를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데, 없는 경우는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.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나가야 돼요. 돈을 못 받든 인도명령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.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안 나가, 매수인이 와가지고 집 비워주세요 하면은 비워줘야 되는데 안 나가면은 집행관이 와서 명도를 시켜버립니다. 근저당권, 전세보증보험, 오늘 말들이 너무 어려워갖고 오늘 수업은 꼭 집 가서 복습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